네, 안녕하세요. 오늘 NHN 클라우드 메이킷 마지막 세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OCR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팀 김명규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는 OCR 관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OCR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까 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혹시 OCR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OCR 서비스 어떤 순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OCR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되고 저희가 성능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OCR이 무엇이길래 다들 OCR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들 하는 것일까요? 자, OCR이라고 하는 것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로서 광학문자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스캐닝해서 다시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열들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OCR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OCR들이 왜 필요하냐,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작업의 시간을 단축해서 그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업무 관련된 문서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신분증, 신용카드 등 정말 무수히 많은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OCR이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한번 시각화해서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결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안에는 구분, 상호명,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말 많은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옮겨 적는다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한 장 옮겨 적는데 몇 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저희 NHN 클라우드의 OC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장 처리하는데 정말 0. 몇 초 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장수가 누적됨에 따라서 그 효율성은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기타 여러 가지 문서들에 언제든지 OCR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성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한 OCR 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서비스들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관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NHN 클라우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OCR 연산을 수행하는 서버, 그 서버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버는 가장 먼저 당연히 이미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입력되면 두 번째 단계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OCR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나면 첫 번째 출력 값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B박스와 레이블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출력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이런 B박스나 레이블 값을 그대로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사실 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OCR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보를 정제하는 단계를 조금 더 고차원시켜서 정보 정제하는 단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 정제가 되면 비로소 예를 들어서 입력 이미지가 신용카드다 하면은 신용카드에 필요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 그 값이 있을 텐데요. 그 값들을 이제 저희는 매핑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제공드리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입력과 출력은 기본적으로는 REST API 기반의 API 방식으로 호출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명세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명세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이미지를 리퀘스트 주시면 그 명세에 맞는 리스폰스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세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고객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명세들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면 사용자 입장,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미지만 리퀘스트 주시면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리스폰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OCR 서비스가 동작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OCR 알고리즘에 사용된 기술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질 텐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청중들 분들 중에서 컴퓨터 비전 연구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OCR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 비전의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2가지 알고리즘 사용되었습니다. 텍스트 디텍터와 텍스트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입니다. 텍스트 디텍터 알고리즘은 입력과 출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입력으로선 이미지가 들어가고 출력으로는 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열들의 위치 값이 출력으로 리턴되게 됩니다. 그 위치가 출력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자열의 이미지를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잘라낸 문자열을 텍스트 리코그니션은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하나하나 잘려진 이미지에 적힌 그 문자열 값을 다시 우리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문자열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입력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고요. 텍스트 디텍터 모델이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비박스 방식은 제일 간단한 방식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제너럴 디텍터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냥 각도라는 개념 없이 정말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생각할 때 사각형은 당연하게도 4개의 꼭지점이 존재하죠. 그 4개의 꼭지점을 모두 다 정보를 출력해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텍스트가 회전되어 있는 그런 회전된 형태도, 그러니까 각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N개의 포인트를 미리 지정을 해두고 나서 그 N개의 포인트를 모두 리턴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 음료라든지 회사 로고, 대학교 로고 같은 거 보시면 되게 휘어진, 부채꼴 형태로 휘어진 그런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는 그냥 평범하게 직사각형 형태로만 출력하면 쓸데없는 배경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인식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N개 정도, 미리 지정된 N개를 지정해 놓고 그렇게 모두 다 리턴해드리면 정말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N개를 모두 다 리턴한다고 해서 최선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N개를 모두 리턴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또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이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냥 비박스만 필요하면 비박스만 쓰고 멀티포인트가 필요하면 멀티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상황에 맞게 OCR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텍터의 모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스 리그레션 방식은 사실 딥러닝을 조금이라도 한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좀 최소한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패스터 RCNN, 욜로 계열들, 그리고 에피션트 디텍터 계열들,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조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디텍터 모델입니다. 이런 디텍터 모델 OCR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텍스트만이 가진 특징을 이런 일반적인 디텍터는 조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텍스트는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휘어진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로로 정말 길고 세로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은 그런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모든 좀 다양한 형태를 일반적인 제너럴 디텍터로만 대응하기에는 좀 앵커박스라든지 그런 알고리즘 차원에서 좀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픽셀 이미지,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그 픽셀 값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 픽셀이 텍스트 영역에 포함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를 판단해내는 세그멘테이션 방식 알고리즘이 가장 유효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글이 있을 때 세그멘테이션 픽셀 와이즈 방식으로 동작했을 때 조금 더 디텍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도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박스 리그레션 방식과 세그멘테이션 방식의 장점이 적절히 섞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뒤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엔드-투-엔드 모델 또한 뭔가 같이 합쳐진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드-투-엔드 같은 모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텍스트 디텍터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텍스트 리코그니션 문자를 인식해내는 알고리즘의 모델이 하나로 합쳐진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뭔가 되게 간단하게 보이고 장점이 합쳐지니까 항상 잘 동작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텍스트 디텍터와 리코그니션이 각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사실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굳이 엔드-투-엔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이미지와 같이 세그멘테이션과 이 필요한 그런 커브드 이미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이 좀 더 강점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리코그니션 모델도 이렇게 입력과 출력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코그니션 모델은 디텍터에서 출력으로 나온 값이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출력으로는 당연히 그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리코그니션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OCR 알고리즘, 특히 리코그니션 알고리즘은 정말 수십 년 전, 70년대, 80년대부터 연구되어 오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딥러닝이 10여 년 전쯤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는 두 가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시작은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리는 RNN 모델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온 정보 값들을 참조를 해서 다음에 나올 정보를 추론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전에 나온 정보를 참고를 해서 다음에 나올 값을 추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각광을 받았지만 그 스텝이 갈수록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정보는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 LSTM이라든지 GRU와 같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 저희 OCR 리코그니션 모델에도 이와 같은 모델들이 적용되면서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또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또 판세는 완벽하게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OCR 분야는 아니지만 언어 처리 분야 중에서 우리 언어 번역 분야도 상당히 유망한 연구 주제이죠. 언어 번역 분야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을 가진 논문이 하나 출시되었는데요. 네, 트랜스포머 논문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논문은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으로서 문자열을 가지고 출력으로서도 문자열을 가집니다. 태스크가 우리는 언어 번역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영어로 또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자, OCR 세션인데 왜 갑자기 언어 번역 분야를 얘기하냐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가 동작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던 RNN과 또 비슷합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저는이라는 단어가 추론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그 인코더에서 출력된 그 특징 값을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올 개발자라는 단어를 이제 추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자 이렇게까지 추론이 되었으니까
그까지 나온 값을 가지고 또 마지막 나올 단어 입니다를 추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뭔가 개념상은 언어 번역에 있었던 RNN 분야와 동일하죠. 그럼 뭐가 다른 것인지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OCR에 있어서는 입력 부분이 확실히 문자열이 아니라 이미지인 것은 다른 점이죠. 언어 번역은 당연히 입력도 출력도 문자열이지만 OCR 같은 경우는 입력이 이미지입니다. 자, 인코더, 디코더 하는 구조는 OCR에서도 동일합니다. 인코더에서는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토큰들 간의 관계를 추론해내서 어텐션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그 경우에는 알파벳 하나하나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올 알파벳이 뭔지 추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트랜스포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 뭔가 RNN, 트랜스포머 정말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왜 트랜스포머가 좋은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들만한 것 같습니다. 자, 트랜스포머가 뛰어난 이유는 사실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듈 안에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안에는 최초 등장한 바닐라 트랜스포머 안에는 3번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델이 등장하는데요. 인코더에 1번, 디코더에 2번, 총 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각각 동작하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동작하고 있습니다. 입력으로 사용된 이미지 픽셀의 관계를 모두 추론하고 특징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변에 있는 픽셀들 간의 관계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픽셀들과는 조금 관계성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모습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동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입력 이미지와 최종적으로 출력할 문자열 간의 관계를 매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셀프 어텐션 안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맥스 함수라든지 리니어 레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가 좀 더 키 밸류라는 개념이 더 등장하지만 이번 시간에 사실 트랜스포머의 강의에 대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코더 셀프 어텐션 계속 설명드려보면 이미지에 있을 때 첫 번째 알파벳 N이 어느 픽셀 위주로 등장하는지를 디코더는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어텐션을 매기고 최종적으로 리코그니션 파트를 거치면서 알파벳 이건 N이 첫 번째 글자야 라고 추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출력했던 다시 값을 참고를 하면서 직전에 첫 번째로 나왔던 알파벳이 N이니까 그 N을 또 같이 참고를 해서 두 번째 알파벳은 H야 라고 인식해내는 그런 순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셀프 어텐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사실 저희가 OCR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오고 그 트랜스포머를 OCR에 적용하고 그렇게 끝났어. 그건 절대 아니겠죠. 한 번에 트랜스포머를 전복했을 때 성능은 오히려 RNN을 썼을 때보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어 번역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가 최초 등장하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도 저명한 학회에 트랜스포머의 모듈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모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계속 조금씩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저희는 OCR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그중 뭐 A부터 Z까지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좀 불가능하겠지만 한 2-3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셀프 어텐션을 설명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코더가 수행하는 역할 중에서 입력 이미지 모든 픽셀 정보를 참고해서 그 관계성을 추론한다라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 글로벌 어텐션이라는 개념으로도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역적인 정보를 참고한다라고 해서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반대되는 의미가 있죠. 로컬이라는 지역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한 특징과 로컬한 지역적인 특징을 함께 같이 반영할 때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특징을 더 잘 반영할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딥러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역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는 딥러닝 네트워크,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
정말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몇 개의 활성화 함수를 포함한 컨볼루션 모듈을 저희는 만들었고, 셀프 어텐션과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자, 변경된 부분 보시면 셀프 어텐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어텐션 한참 좋다고 말씀드려 놓고 셀프 어텐션이 또 없어졌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명확한 해답을 내고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셀프 어텐션을 탑재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OCR 리코그니션의 성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설명드릴 어떤 특정 사례에서는 셀프 어텐션 대신에 이렇게 지금 픽처 익스트랙터라는 특징을 추출할 때 좀 여러 가지 크기를 모두 반영하는 멀티 스케일을 가지는 픽처 익스트랙터와 그 어텐션의 위치를 조금 더 얼라인 시켜주는, 조정해주는 모듈을 같이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정도 제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태스크에서는 뭐 횡보를 한다거나 오히려 한 0.1%, 1%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NHN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팀이 노하우를 통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고,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능을 정말 1%라도 올릴 수 있는데 그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적용된 실사례는 좀 더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그 뒤이어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을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자, 비전 분야니까 CVPR이나 ICCV 등 저명한 학회에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성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 데이터를 구분했고, 오픈 데이터, 합성 데이터,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로 나누었습니다. 오픈 데이터는 말 그대로 여기 계시는 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 합성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서 이미지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는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그렇게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클롤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집한 이미지를 직접 손으로 라벨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데이터들입니다. 오픈 데이터들에도 종류가 조금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OCR도 핫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논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 데이터들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그 외에 OCR 인식기를 테스트할 때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컴피티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최대한 사용해야지 성능이 단 1%라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 데이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이터인데요. 사실 그 설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되게 흐리다거나 잡음이 들어가 있는 어떤 잡음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폰트는 어떤 걸 쓸지, 단어 사전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휘어짐 효과를 넣을지 말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다 또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용 서비스해 드리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선택해야 했고, 저희는 그 노하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신용카드인데요. 어떻게 실제 신용카드를 촬영하신 것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신용카드입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냈어야 됐을 필요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좀 추측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지갑을 꺼내서 신용카드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읽기 편하게 그냥 프린트된 그런 인쇄체형의 신용카드 번호가 있을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양각형 형태, 그 중에서도 금박이나 은박지가 포장되어 있다가 그게 한참 사용돼서 지갑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벗겨진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숫자의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샘플처럼 배경색과 완벽하게 동일해지겠죠. 그냥 간단하게 좀 음영만 남아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언뜻 봤을 때 좀 읽기 어려운데 하지만 좀 자세히 보면 결국 읽어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에도 사람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공지능 모델도 이런 경우도 인식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양각형 합성 데이터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 중인 신용카드 성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은 뭐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같이 양각형은 없습니다. 뭐 정말 최근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제가 알기로는 양각형이 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각형보다는 대표적인 노이즈가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홀로그램은 이제 빛이 반사될 때 생기는 건데요. 빛이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색깔로 정말 다양하게 예측 불가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홀로그램이 하필 저희 OCR 리코그니션이 수행돼야 될 그 텍스트 위치 위에 절묘하게 입혀진다면 당연히 또 인공지능은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저희만의 합성 데이터 또 컴퓨터 비전 프로세싱 로직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만든 건데 좀 실제 같아 보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홀로그램을 정말 그럴듯하게 입힐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용카드가 신분증이 홀로그램 있을 때도 인식이 잘 되도록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만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텐데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으며 정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다큐멘트 레코그나이저와 베이클 펠렛 레코그나이저. 다큐멘트 리코그나이저 안에는 계속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 인식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신용카드 인식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인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고 제너럴 OCR이나 나아가서는 도큐먼트 언더스탠딩과 같은 분야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인식은 이제 문자의 영역을 당연히 인식해 드리고 해당 영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번 세션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자의 위치와 레벨 값만으로는 사실 도움은 되지 않죠. 그냥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값은 키와 밸류로 엮어진 그 딕셔너리 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키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상, 최소한 저희가 확보한 샘플들에 있어서 이 이상의 키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할 만큼 가능한 모든 키들을 인식해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NHN 클라우드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데모 페이지를 통해서 인식시켜 본 결과입니다. 구분부터 맨 마지막 발급처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잘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신용카드, 그냥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데이터 파트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또 예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양각형 데이터 인식하기 처음에 어려웠는데 최대한 데이터와 모델을 개선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었고요. 지금 보시는 샘플처럼 정말 많은 디자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처음에 저희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 카드사 관계사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마케팅을 위해서 최근 정말 수많은 디자인 요소가 신용카드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2x2 형태로 16자리 숫자가 이렇게 배치된 형태나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좀 세로로 모든 16자 글자가 배치된 경우도 있고요. 좀 기상천외한 위치에 카드 번호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샘플들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장표 외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현재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상당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간단한 태스크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등장하는 이미지에서 자동차 번호판 하나 찾고 그 안에 존재하는 뭐 많아봤자 한 8개, 7개 이 정도 글자만 인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들어오는 그 각도에 따라서 정말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휘어지거나 좀 각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인식기가 또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 저희 인공지능 모델의 개선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성능을 올리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모델 개선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셀프 어텐션 기껏 장점 말씀드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자동차 번호판 케이스였습니다. 자, 자동차 번호판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번호판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진짜 흰색 바탕에 좀 심플하죠. 그런데 십수년 전에 나온 자동차 번호판 초록색 배경을 가지면서 2줄짜리 자동차 번호판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간혹 길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 2줄짜리 자동차 번호판도 당연히 인식을 해야겠죠. 그런 2줄짜리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 이미지로 받았을 때 텍스트 리코그니션, OCR 알고리즘 조금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디텍터는 한 줄을 추출해서 리코그니션을 넘겨왔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는 여기 자동차 번호판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냥 자동차 번호판 하나 전체를 텍스트 디텍터가 검출을 해서 리코그니션에 전달해주는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2줄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자동차 번호판 많이 상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세로로 막 이렇게 왼쪽 좌측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 리코그니션이 어텐션을 잡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피처 인코더를 좀 멀티 스케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기 다중 스케일을 참고를 하면서 어텐션을 조금 더 한 번 더 얼라인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듈을 별도로 이렇게 패러럴하게 뒀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릴 서비스는 정말 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분증 인식 서비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어떤 신분증을 넘겨주시더라도 그 중에서 저희는 입력된 이미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인지 또는 주민등록증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고유의 키값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신분증 인식, 그러니까 구분해주는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OC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너럴 OC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OCR 알고리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입력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고객분들이 그냥 어떤 이미지를 주셔도 그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들을 검출하고 인식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커브된 형태라든지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진 폰트들 또는 해상도가 너무 낮거나 이렇게 블러링 효과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능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지금 성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사실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1%라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문서를 한번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문서가 더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그리고 인보이스와 같은 문서들은 그 안에 정말 많은 텍스트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문서들은 테이블, 즉 표 형태를 가지면서 행과 열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과 열의 텍스트는 서로 또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날짜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이름은 무엇이고 뭐 이런 관계.
그런 관계들을 추출해주는 알고리즘,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분야로서 저희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로 OCR 서비스 중 하나로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OCR 서비스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최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적을 말씀드릴 때 OCR의 목적은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실사례에서도 OCR은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드린다거나 명함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다른 유명한 언어 번역과 같은 또 다른 연구 분야와 결합해서 사용됐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NHN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팀은 지금도 OCR 서비스 연구 개발에 정말 힘을 부단히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